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포르쉐 911 카레라입니다. 포르쉐 911 카레라는 작년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죠. 지금 보시는 차는 991 2세대라고 부릅니다. 포르쉐 내부적으로 코드네임은 991.2라고 하네요. 991 2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엔진이 다운사이즈 된 것이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991.2 2세대에서는 엔진에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포르쉐의 경우 예전부터 터보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터보가 사실 뭐 낯선 건 아닌데, 그런데 카레라의 경우에는 거의 한 50년 동안 계속 자유느끼만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포르쉐 카레라도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기존의 3.4, 3.8 박서 6기통 엔진을 3.0 트윈 터보로 배기량을 일원화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배기량은 줄었지만 트윈 터보를 달면서 출력과 토크는 높아지고 연비는 평균적으로 약 한 12% 정도 좋아졌습니다.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면서 718 박스터처럼 스타일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앞쪽에 두드러진 거는 이 인테이크죠. 인테이크가 기존의 911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어요. 넓적해지고, 특히 이쪽 부분의 경우에 718 박스터랑 약간 비슷한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기저항 개수는 기존과 동일한데 세부적으로 에어로 다이내믹을 다듬어서 고속에서 뜨는 현상을 좀 더 줄였다고 합니다. 이 앞보다는 뒤가 좀 더 부분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이 엔진 커버 쪽에 세로로 변했죠. 저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형보다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 세로로 변한 게. 그리고 역시 터보 엔진의 열을 빼기 위해서 이쪽에 큰 덕트를 하나 마련했는데, 이것도 사실 보기에 따라서 사람 나름이겠지만 이것도 구형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저는 오히려 뒷모습의 경우, 앞모습은 저는 신형이 난데 뒷모습의 경우에는 구형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앞이 245에 35ZR20, 뒤에는 305에 30ZR20입니다. 이 일반 카레라에도 305에 30ZR20 타이어가 들어가니까 참 예전에 비하면 타이어 수용폭이 엄청 커진 거죠. 그리고 타이어는 포르쉐가 역시 많이 즐겨 사용하는 피렐리 P0입니다. 새로 개발한 3.0 트윈 터보의 코드네임은 9A2라고 불립니다. 기존의 3.8, 3.4에서 보어와 스트로크를 조금씩 줄였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였죠. 예를 들면은 보어의 경우 기존에 97mm, 102mm에서 91로 줄였고, 스트로크의 경우에는 76.4mm로 줄였죠. 76.4mm 스트로크의 경우에는 예전에 964부터 997까지 쓴 것 같은데, 요즘엔 안 쓰는 그 스트로크 길인데 이 3.0 트윈 터보에 다시 한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터보는 역시나 보그워너의 소형 터빈 2개를 사용하죠. 포르쉐 터보는 아주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KKK 터빈을 썼는데, 그 KK가 독일 회사예요. 그거를 보그워너가 1997년인가에 인수를 했죠. 911 카레라에 적용된 트윈 터보는 VTG는 아니에요. 터보처럼 터빈이 작아서, 그러니까 관성이 적고 반응이 빨라서 따로 별도로 VTG를 굳이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VTG까지 적용하면 좀 비싸죠. 성능은 더 좋아지겠지만. 터빈의 부스트는 지금 보시는 이 카레라가 0.9바고요. 그리고 카레라 S 420마력의 카레라 S는 1.1바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순정 터보도 부스트를 굉장히 높게 쓰는 편인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 지금 911 카레라의 경우 부스트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기존의 자연흡기와 비교했을 때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토크 밴드입니다. 출력이랑 토크
출력은 각각 20마력씩 올랐고 토크는 그거보다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토크 밴드예요. 기존의 카레라 S 같은 경우 5000대 중반, 5500 이 정도에서 최대 토크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이 카레라와 카레라 S 모두 트윈 터보는 17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17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와서 5000rpm까지 쭉 이어지니까 기존의 엔진 자연흡기에 비하면 토크 밴드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토크 밴드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터보 이 최고 출력이 6500rpm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대 회전수는 7500rpm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연흡기에 비해서 최대로 쓸 수 있는 회전수가 300rpm 정도밖에 안 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터보로 바뀌었지만 자연흡기의 그 고회전 질감은 그대로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어와 스트로크가 여전히 보어가 더 넓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방식은 터보로 바뀌었지만 자연흡기의 감각,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감각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트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이고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포르쉐 시트가 뭐 대체로 거의 그렇듯이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앞쪽으로 좀 길게 나와 있는 저 방석 때문에 허벅지 아래쪽이 되게 편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엉덩이 쪽으로 갈수록 좀 기울어져 있는 게 약간 좀 특징이죠. 그리고 착석을 해보면은 이 등받이가 처음에는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제 등판에 비해서 좀 좁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상 운전해보니까 이 등뼈 있잖아요. 거기에 저 홀드 되는 그게 딱 맞아요. 또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다른 포르쉐들처럼 운전 자세가 굉장히 금방 나옵니다. 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뭐 거의 그대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포르쉐가 그렇듯이 911이 그렇듯이 버튼이 좀 작죠. 그리고 저는 이 포르쉐처럼 이렇게 앞쪽에 도어 트림이 하나 있고 이렇게 열 수 있게 다시 조그맣게 하나 있는 이런 방식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은근히 자잘한 물건을 수납하기가 좋습니다. 풋레스트와 페달의 디자인이 좀 특이하죠. 저게 얼핏 보기에는 플라스틱 같이도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당연히 쇠이고요. 그리고 발판이나 저 페달, 뭐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할 거 없이 신발에 딱 닿는 그 접지가 되게 좋아요. 반면에 이 플랜스트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좀 약간 좀 좁은 감이 있고, 그리고 그 위치가 아무래도 차폭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오른쪽으로 좀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이 센터페시아 쪽의 디자인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모니터 쪽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홈 화면이고요. 내비게이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다이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맵을 보면은 이렇게 헉소리가 나게 화질이 별로예요. 맵이 포르쉐한테 별로 이렇게 큰 기대는 안 하죠, 내비게이션은. 그리고 이 앞쪽에는 이제 카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예전에 비하면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상태죠. 이거는 후방 카메라인데 역시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별로죠. 그리고 여전히 센터페시아의 버튼들은 대부분 좀 오밀조밀해서 운전 중에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기어 레버가 뒤에 있을 때 운전하다가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공조장치 요거 조금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승용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쪽에도 역시 포르쉐 특유의 디자인인데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쪽 스티어링 휠로 옮겨왔죠. 이거는 썬루프고요. 이거는 스포일러 버튼입니다. 스톱 스타트도 있고요. 이 뒤에는 이거는 잿더리인데 요즘에 잿더리 많이 없애는 추세인데 많은 독일 회사들이 여전히 잿더리를 마련을 해놓고 있죠.
뭐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이거는 거의 쓸모가 없는 공간이죠. 아이고.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박스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USB 뒤쪽에 있고요. 그리고 포르쉐 911의 경우에 컵홀더가 여기에 있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게 지지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지력이 약간 좀 흔들흔들하고 지지력이 좋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런 방식,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방식에서 컵홀더가 안 좋은 게 여름에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차가 또 보통의 차들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요동치면 커피 같은 게 넘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는 좀 안 좋죠. 사실 뭐 지금 말한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상태로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면은 여기서 좀 잡소리가 생깁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 이 스포크의 이 금속의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죠. 여기 얼핏 보면은 좀 거칠어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이 굉장히 멋있어요. 진짜 딱 봐도, 얼핏 봐도 야, 정말 독일차스럽다라는 느낌 있습니다. 예, 플라스틱이네요. 예, 금속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스포크에 이거는 예, 트리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이 동그란 다이얼로, 공 같은 다이얼로 조절하는데 이 조절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쪽으로 옮겨왔죠. 728 박스도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노멀 모드, 스포트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 이렇게 4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스포트 리스폰스 모드가 되는 거죠. 지금 초가 나오죠. 20초 동안 최대 부스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스포트 리스폰스 모드에서는 20초 동안 회전수가 4500rpm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기판 911 특유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삼성 하이패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 타코미터가 가운데 크게 위치해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속도계는 시인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대신에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하려고 밑에 조그맣게 디지털 속도계를 마련해놨죠. 그래서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은 저 옆에 왼쪽에 있는 저 눈금 속도계는 거의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쪽에 있는 메뉴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에 일단 여기 내비게이션 정보가 뜨고요. 이런 메뉴가 있고, 이건 오디오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메뉴에 있는 PSI는 터보의 부스트를 뜻합니다. 그리고 일로 들어가면 또 세부적인 메뉴를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이거는 지금 트리 컴퓨터고요. TPMS는 아까 제가 출발할 때 차를 받았을 때 기억한 게 앞에가 33, 뒤에가 44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크로노 패키지인데요. 이게 연동이 되는데, 이 소리, 방금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예전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이 소리 자체가, 소리가 예전에는 좀 더 아날로그 기계적인 그런 소리가 되게 굉장히 듣기가 좋았는데, 이건 이게 확실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인데 좀 소리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보시면은 이 크로노 패키지로 랩타임 같은 걸 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G포스가 있죠. 그러니까 가속이나 감속 또는 회전할 때 차에 걸리는 G포스를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거기다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높이 걸렸던 그 G포스가 표시가 돼요. 제가 아까 저쪽에서 코너를 했는데 1.57이 걸렸네요. 1.57은 꽤 높은데 제가 그렇게 빨리 안 달린 것 같은데 1.57이나 걸렸네요. 그리고 저 앞쪽에 1.37은 제가 아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것도 풀브레이킹이 아니고 속도가 좀 높아서, 속도가 평소 하던 것보다 너무 높으니까 저도 쫄아서 풀브레이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80% 이 정도로 했는데 앞쪽으로 걸리는 G가 1.37이 됐네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911 카레라는 3.0 트윈 터보 엔진 탑재했고요. 370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기존 대비 20마력 올랐고요. 최애 토크는 45.8인데 토크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토크 밴드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애 토크가 1700rpm에 나와서 5000rpm까지 유지가 되니까 이 토크 밴드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속에서 반응이 되게 좋아지고요. 물론 터보 지체 현상이 조금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거의 크게 못 느끼는 정도예요. 제가 지금 한 3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데 좀 의외로 들리시겠지만 두드러진 거야. 가장 두드러지게 제가 느끼는 거는 운전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운전하기가 편하다. 뭐 물론 기존의 911도 운전하기가 뭐 나쁜 차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 911 3.0 트윈터보로 바뀌고 나니까 운전하기가 좀 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그 매끄러움이 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기존 모델의 경우 좀 더 와일드한 면이 좀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지금은 차는 좀 더 빨라졌지만 더 매끄러워지고 정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911 카레라를 시승을 하면서 항상 시승차는 카레라 S만 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카레라 S라 지금 이 차는 지금 카레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는 못 하겠는데 카레랑 S랑 비교를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원상 최대 부스트 0.9바거든요. 여기 지금 계기판 이 메뉴에서는 터빈의 부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원상 최대 토크가 1700rpm에서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이 부스트가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부스트를 전혀 쓰지 않고서도 이 차로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7단만 의외로 또 최대 토크가 늘어나면서 기어비를 넓힐 수가 있었는데 의외로 기어비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7단만 그러니까 시속 70km만 돼도 7단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기존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기어비가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운전이 굉장히 편해지고, 그리고 노멀 모드 기준으로 이 댐핑도 좀 더 약간 좀 더 부드럽고 약간, 그리고 바운싱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지금처럼 가속을 하면은 이 터빈의 최대 부스트가 순간적으로는 15까지 올라가거든요. 터빈의 부스트가 최대 15까지 올라가는데 이러면은 거의 1바가 돼요. 14psi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15psi까지 올라가거든요. 순간적으로 15psi면은 그러니까 14psi가 0.9바인데 이러면 제원상의 부스트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부스트를 높게 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진은 터보지만 자연흡기처럼 회전수를 높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최대 토크가, 그러니까 최고 출력이 6500rpm에서 나오는데 그 6500rpm이 넘어가서도 토크
토크의 하락폭이 굉장히 적어요. 보통은 최대 토크, 최대 출력이 나오는 회전수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토크가 많이 하락을 하는 편인데, 지금 포르쉐 까레나의 3.0 트윈 터보의 경우 그런 토크 하락의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 고회전에서 딱딱 변속을 할 때 이 절도감이 정말 좋네요. 이거는 뭐 포르쉐 7단 PDK는 원래 좋았지만 이거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딱 올라갔다가 딱 RPM 딱 치고 떨어질 때 마치 무슨 로봇처럼 탁 하고 떨어지네요. 굉장히 절도가 있습니다. 이 911 카레나는 뭐 기본적으로 출력이 좋으니까 이 노멀 모드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모드를 스포트나 스포트 플러스로 바꾸면 또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제가 스포트 플러스 모드로 바꿨는데, 스포트 플러스 모드로 바꾸자마자 기어가 내려가면서 RPM이 확 치솟죠. 그리고 이 스포트 플러스 모드에서 가속을 하면은 반응이 한층 더 빨라집니다. 기능이 더 추가가 됐죠. 이 모드 버튼에 이 가운데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은 스포트 리스폰스 버튼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20초 동안 계기판에 20초 표시가 되는데요. 그럼 20초 동안 이 엔진이 갖고 있는 최대 부스트를 전부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회전수는 4,500 RPM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레오 매칭이랑 그리고 탁 이렇게 받아쳐주는 게 기가 막히네요. 이 스포트 리스폰스 버튼의 경우에 이건 레이싱카에서 모티브를 받은 건데, 포뮬라 1이나 르망 프로토타입 같은데 그 하이브리드 같은 그게 그때 아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게 추가가 되면서 이런 버튼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이 선보였거든요. 포르쉐도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 양산차에다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누르면 순간적으로 RPM이 확 뜨는데 이 소리가 또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이 스포트 리스폰스 버튼의 경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또 금방 기능을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911은 기존 모델도 코너링 성능이 진짜 좋았는데 이 차는 더 좋다고 합니다. 서스펜션도 굉장히 손을 많이 받고, 피렐리 타이어도 신형이 들어가면서 성능이 더 좋아졌죠. 제가 무서워갖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서 못 돌겠어요. 지금 평소에 하는 것보다 속도가 한 30km 정도 더 높았는데 타이어 소리도 별로 안 나고, 특히 저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쪽에서 그 타이어 그립이 잡아주는 느낌이 이게 진짜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자가 알게 모르게 제어가 되게 빠르고 잽싸게 들어갑니다. 잽싸게 딱 들어갔다가 또 금방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운전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911이 낼 수 있는 코너링의 반도 못 쓴 것 같아요. 차가 안정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곧 출력이 높다 보니까 과감하게 못 밟겠네요. 아직 적응도 안 됐고. 그리고 좀 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포트 플러스 모드로 돌긴 했는데 댐퍼는 그냥 일반 노멀 댐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포츠 세시 댐퍼로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전같이 좀 요철이 있고 고르지 않은 곳에서 좀 너무 튀어서 오히려 좀 접지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고 아까 낮에 제가 저쪽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제가 좀 잘 모르고 속도를 너무 높여갖고 이 밟는 것보다 머리가 좀 더 많이 안쪽으로 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아찔했는데, 어쨌거나 노면이 아주 고르지 않은 곳이라면은 차라리 그냥 일반 댐퍼가 코너링도 그렇고 고속주행도 그렇고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음이 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용합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노멀 모드로 속도에 맞춰갖고 달리면은 거의 타이어 소음만 들리고 엔진 소음은 뭐 거의 잘 안 들려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용해졌어요. 반면에 스포트 모드로 바꾸고 지금처럼 회전수를 높게 쓰면은 포르쉐 특유의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 기존의 3.8만큼 그렇게 소리가 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소리 조금 덜 해줬다고 봐야죠. 718 박스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달려보면은 굉장히 속도가 끝까지 쫙 잘 뻗어요. 이 뭐라 그럴까, 이 파워트레인에서,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힘을 쫙 타이어로 전달하는 느낌이 진짜 있는 힘껏 다 짜내는 것 같아요. 다 갖고 있는 힘을 모두 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마른 수건 꽉 짜내는 것처럼 그렇게 힘 전달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운전해 본 건 아닌데요, 들은 얘기로 제원상 최고 속도는 그 5단에서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 카레라를 운전하니까 뭐 좋긴 한데 카레라 S를 타고 싶네요. 제가 조향하는 거에 따라서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러는데 그게 또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게 조절을 잘 하는군요. 그리고 이 카레라에도 저 런치 컨트롤이 있죠. 포르쉐 런치 컨트롤은 굉장히 간단해요. 스포트 플러스 모드로 한 상태고, 수동 모드, 기어랩은 따로 수동 모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해도 되는데 수동 모드를 하면은 이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안 되죠. 그냥 냅두고, 그리고 이 스포트 플러스 모드에서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그리고 오른발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요. 그러면 6000rpm에서 뜨거든요. 이때 브레이크 페달 놓으면은 이 카레라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순발력이 나옵니다. 이 차가 370마력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런치 컨트롤이 그렇게 짜릿하진 않아요. 사실 저기 기존 3.8 카레라에서도 그렇게 짜릿하진 않거든요. 터보 S 정도 내야지, 런치 컨트롤 할 때 짜릿하게 나갑니다. 아주 이 궁둥이 막 흔들면서.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라 그럴까, 이 런치 컨트롤이 참 느낌이 좋은 게, 그냥 출발할 때보다 딱 나갈 때 진짜 뭔가 등을 이렇게 우악 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발로 밟아서 런치 컨트롤 안 써서 하는 가속과 비교를 하면은 또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이 포르쉐 911을 타면서 또 브레이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911 카레라의 브레이크는 진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일단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일단 이 페달의 감각 자체가 되게 좋고, 그리고 다루기도 굉장히 편하고, 이 고성능 브레이크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초기 반응이 너무 민감해서 승차감을 해치거나 다루기가 어렵거나 뭐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처럼 그냥 편하게 밟으면 되고, 그리고 풀 브레이킹 상황에서는 그냥 꾹 밟잖아요.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의 힘이 아주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마지막 부분까지도 이렇게 딱 살아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되게 높은 속도에서 했는데 진짜 속도가 떨어지는 게 뚝뚝뚝뚝 떨어지더군요. 진짜 좌우 자세가 더 좋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이 911의 브레이크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브레이크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속에서 급제동을 했을 때 이 차 전체가 좀 가라앉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차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는 차는 많지만 이 차 전체가 좀 가라앉는다 이런 느낌 받는 차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그 차가 바로 이게 포르쉐 911이에요. 카레라의 3.0 새로 만든 트윈 터보는 예상보다 훨씬 좋네요. 기존보다 조용하면서도 힘은 더 세고 연비는 더 좋고, 이러니까 아무리 소리가 그 자극적인 소리가 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운전자에게는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성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터보로 가는 건 대세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겠죠. 카레라를 타니까 카레라 S가 되게 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카레라도 되게 빠르거든요. 빠른데 이거로 됐다가 아니라 카레라 S를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포르쉐가 참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728 박스터도 박스터와 박스터 S가 50마력 차이가 나고, 카레라도 카레라랑 카레라 S가 50마력 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728과 728 박스터만큼의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카레라가 이게 느린 차가 아니에요. 지금 런치 컨트롤 사용하면은 제로 100이 4.2초밖에 안 되고 최고 속도 293km가 되니까 구형 카레라 S와 그러니까 기존의 카레라 S와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빠르죠. 그리고 뉴르부르크링 랩타임의 경우 지금 보시는 이 991 2세대 카레라가 기존의 카레라 S보다 랩타임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엔진만 잘 만든 게 아니라 여러모로 그 하체까지 조율을 새로 잘 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레라를 타니까 이 카레라 S가 더 빠른 차를 타보고 싶네요. 포르쉐가 확실히 이런 면에서 참 차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더 상급의 차를 원하게끔 그렇게 차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르쉐 991 2세대 카레라의